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고 복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할 정도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도 저랑 비슷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남들이 다 그렇듯이 소개팅을 만나서 정년기에 결혼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35살이 넘어가니까 살짝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점점 불안한데. 나 이러다가 노처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노처녀 팀장 내가 욕 엄청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노처녀 되면 진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불안해진 저는 소개팅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고 저랑 비슷한 급인 남자를 만나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강사 일을 하고 계시고 시댁 아버님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공예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다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딱딱 나눠서 각자 뭐 해야 할지 정하고 집안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상의하에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각자 양가 집안에 용돈 주는 문제로 되게 많이 싸운대. 우리도 용돈 이런 문제로 싸우기 전에 딱 양가에 얼마씩 드릴지 정하자. 그래. 어차피 정할 거 미리미리 정하면 서로가 편하고 좋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니까 한 집안에 50만 원씩 드리는 거 어때? 그래. 그 정도면 딱 적당하겠네.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연봉 차이도 거의 안 나고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각자 집안에 딱 50만 원? 그렇게 저희는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결혼 초반에만 해도 저는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고 가계부도 잘 쓰고 그래서 편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단점이고 엄청나게 별로인 요소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제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짠돌이였던 겁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가 볼일을 보려고 식탁에 있는 휴지를 손에 둘둘둘 말았어요. 그때 남편이 당신 뭐 하는 거야? 뭔데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말아서 가? 아니 뭐가 화장실 간다고 뭐가 문젠데? 아니 큰 볼일은 3장, 작은 볼일은 1장으로 처리하는 거 몰라?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앉아 있어.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내, 여보. 왜 이렇게 아껴? 그렇게 아끼다가 똥 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그렇지. 화장실 가서 휴지 쓰는 것도 뭐라고 하는 남자는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솔직히 애교였어요. 다른 건 더한 것도 많았으니까요. 목욕을 하고 나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온 지 1분도 안 되어서 저에게 자기야, 목욕물 받아놨어. 빨리 들어가서 씻어. 물 식기 전에. 라고 하길래 저는 속으로 아니 뭔 1분 만에 그 큰 욕조에 물을 다 받아? 이상하네. 너무 빨리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알겠어. 나 지금 들어갈게. 하고 딱 욕조를 봤는데 순간 욕이 절로 나왔어요. 에이 씨팔. 욕조 안에 있는 물에 때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겁니다. 물은 맑은 색이 아니라 때국물처럼 무슨 비온 날 땅 위에 흐르는 찌릉내 나는 물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지금 이걸로 내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 당신이 방금 물 받아놨다며.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긴 거의 새 거 같잖아. 내가 씻은 거야. 한 번 씻고 버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아끼면 또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응? 저는 남편에게 정남이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 같았어요. 하도 이런 적이 정말
말하면 입이 떨어질 정도로 많아서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저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헛딱지가 나버릴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당신 그럼 이거 내가 목 축인 물이니까 마셔. 한 번 축인 물 그대로 버리면 아까우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건넸어요. 그 물은 제가 입에 넣었다가 한 번 뱉은 물이었지요. 남편 그 물을 보며 아니 이게 뭐야? 장난해? 이 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왜? 문제 있어? 어차피 물 몸에 들어가면 똑같은 건데 그냥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어차피 몸 씻어낼 거고 수건으로 닦을 건데 남이 한 번 쓴 물 쓰나 새로운 물 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도 똑같이 해준 건데? 왜? 역겨워? 이제야 내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 응? 남편은 결국 어안이 벙벙해서 저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어버버해서 당황한 게 눈에 보이니까 쌤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저에게 지가 씻은 떼국물로 제 몸을 씻으라는 그런 망언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너무너무 쫌팽이 같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저희랑 밥을 먹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샤넬백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모임에서 기세등등했는지 몰라. 어머, 차차. 내가 말실수를 했네. 아니야. 며느리야, 못 들은 척 해라. 내가 잘못 말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샤넬 사드렸어요? 자기야, 어머님 생신 선물로 나 몰래 가방 사드린 거야? 말도 없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의를 해서 사드리는 거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번에 생신 때 저희한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번에 내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복대가 좀 필요하거든. 허리를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복대나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복대 얼마 안 하잖아요. 비싸봤자 몇만 원이니까 남편에게 자기야, 우리 이거 사드리자. 복대 중에 제일 비싼 게 11만 원짜리 뒤에 석고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감싸주는 거래. 이거 엄마한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리 복대 주제에 이렇게 비싸. 여기 약국 앞에 복대 3만 원짜리 팔더라고. 그게 성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비슷한데 훨씬 싸니까 그거 사드리자. 아니 그냥 그거 사.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어차피 양가 부모님 선물 사드리는 거 우리 합친 돈에서 사드리는 거잖아. 지금 우리 대출비 갚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엄마 생신날 3만 원짜리 복대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어머님한테 샤넬백 600만 원짜리를 사드렸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10만 원 쓰는 게 아까워서 3만 원짜리 싸구려 복대 사주고 당신 엄마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서 600만 원짜리 가방 사준 거야? 그리고 우리 월급 합쳐서 집 대출 갚기로 한 거잖아.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왜 당신은 항상 내로남불 태도야? 나는 되고 왜 남은 안 되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 뭐가? 우리 엄마가 하도 샤넬백을 가지고 싶어 해서 그래서 사준 거야. 그 돈은 내가 총각 때 군대 갔다 와서 모은 적금 안 깨고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사준 거고, 결혼하기 전에 벌어둔 돈으로 사준 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드린 거고, 그래도 혹시나 당신이 알면 불편할까봐 다른 의도는 없고 그냥 불편할 수도 있어서 엄마한테는 며느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고. 왜 그래 당신 갑자기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모은 적금으로 사들였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눈 감고 넘어갔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네 집에 더 해주고 싶고 더 용돈 드리고 싶은 게 자식들 마음인데 저랑 남편은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니 제가 좀 화나가지고 욱했습니다. 너무 욱하고 화를 낸 것 같아서. 알겠어, 자기야. 그런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정하기 전에 나한텐 꼭 말해줘.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나도 일부분 잘못한 건 있으니까 인정할게.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여보. 미안해.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다시 사이가 괜찮은 부부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숨겨진 통장, 저는 몰랐던 통장을 보고야 만 겁니다. 그 통장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와, 저는 그 통장의 내역을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든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남편을 믿었던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연봉이 5천이라고 말했는데 숨겨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보니 연봉이 5천이 아니라 8천이었어요. 3천만 원이나 남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거기에 가짜 월급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꽁쳐둔 돈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였어요. 저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3천만 원이나 자기 연봉을 숨겨서 말하는 거지? 도대체 남은 돈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몇십만 원 비상금으로 숨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이 몇 천이 왜 필요해?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를 싹 다 조회해 본 겁니다. 그 내역에서 제가 모르는 카드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체크카드였고 한 달에 2, 300만 원 꽁쳐놓은 돈을 거기다 넣고 쓰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만 3년, 횟수로는 4년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같은 날짜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한 통장으로요. 이상하다 싶었지요. 아니, 이 사람이 숨겨둔 애라도 있는 거야? 양육비 보내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남편이 돈을 보낸 통장 계좌 이름이 김순자라고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자는 저희 어머님 이름이었죠. 아니, 웃긴다. 자기 연봉을 숨기고 그 돈으로 몰래 자기 부모님한테 한 달마다 용돈 100만 원씩 더 드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거린 거였어? 나랑 생활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바로 나머지 통장과 카드 내역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밤에 꾸준하게 술집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몇만 원 긁은 게 아니라 한 번 긁으면 몇십만 원씩이요. 회사에서 말단인 제 남편이 누구에게 밥을 사줄 깜도 안 되고 술집에서 수십만 원씩 돈을 써대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건 여자랑 노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술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를 냈어요. 저 이재용인데요. 저 기억하세요? 저번 달 4일 오후에 14만 원 결제하고 저저번 달에 18만 원 결제한 사람이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재용은 제 남편의 이름이고 저는 남편인 척 목소리를 바꿔서 전화한 거죠. 아, 오빠구나. 오빠 요즘 왜 안 와? 아가씨들 되게 물 좋은 애들로 대기시켜놨는데 이번에 대학 휴학생도 있고 우리 단골 오빠가 걔네들한테 용돈도 좀 줘야지. 오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니 이제는 그러지도 않네. 근데 왜 전화했어? 저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전화기를 팍 내려놓았습니다. 네, 남편이 술집에서 몇십만 원씩 쓴 거는 술집 아가씨들이랑 놀아나느라 그렇게 돈을 쓴 거였어요. 얼마나 충격이던지
진짜 말도 못하죠. 화딱지가 나서 저는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났고 이놈을 어떻게 날려버려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이 내역을 쫙 뽑아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집에 남편이 돌아온 순간, 야, 니 미쳤냐? 네 연봉 3천만 원을 어디다가 꽁치고 있어?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정말로? 어씨,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상하다. 뭘 이상하다야. 당신 장롱 안쪽에 통장이랑 도장 숨겨놓은 거 내가 방 정리하다 발견했는데, 얼씨구, 지 엄마한테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50만 원만 주기로 결정하고 또 남은 돈으로 여자 끼고 놀고 집 대출금은 내 돈으로 갚고. 아주 머리 쓰네. 부부 사이에서 머리 자꾸 그런 식으로 쓸래? 그리고 당신 술집 여자랑 논 거 그거 바람 사유 가능해. 당신 정말로 미친 거야? 왜 그런 데서 그러고 놀아? 잠깐만.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그 술집은 진짜로 우리 아는 회사 형이 그 술집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안 걸리려고 내 카드랑 내 이름 말하고 다녀서 그래. 내가 그 대가로 형한테 10만 원씩 받았고. 이건 진짜야. 믿어줘. 하길래 저는 증거를 들이밀라고 그 가게에 가서 삼자 대면하면서 확인해보자고 이재용 누군지 얼굴 보고 가리키라고 하면서 저는 따졌고, 결국 삼자 대면을 해서 남편은 술집을 안 가고 카드랑 명의만 빌려줘서 달에 10씩 받은 걸 확인했어요. 그 가게에도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연봉을 속인 점, 각 양가 부모님께 차별적으로 대한 것, 이 모든 자잘한 것들이 합쳐져서 제가 열불 터지게 만든 거죠. 더 배신감 든 건 우리 엄마가 맹장 수술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인실로 가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당신 돈 많아? 1인실은 무슨, 장모님은 죽을 때 다 되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1인실 타령이야. 그냥 보험되는 8인실 쓰라고 하셔. 이렇게 막말했으면서 시모 티눈 제거 수술로 하루 입원하고 시모가 자기 입원했다고 생색냈을 때는 시모한테 1인실 결제해줬거든요. 그것도 생각나면서 진짜 서러운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랑 왜 차별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존심 상해. 맹장 수술이랑 티눈 수술 중에 상식적으로 누가 더 아픈 거니? 당연히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가 공황장애 때문에 1인실에 입원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고 시모 티눈 수술할 때는 1인실 입원하게 해주고. 진짜 당신 쓰레기다. 왜 그래? 인생을 왜 그따구로 살아? 당신 듣자하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그렇게 막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좀 적당히 해. 그렇게 내가 띠꺼우면 당신이 연봉 더 많이 받든가. 능력도 없으면서 투덜대네. 그래, 그럼 우리 각자 돈으로 부모님한테 하자. 그럼 됐지? 아휴, 더러워가지고 진짜. 능력을 키우세요. 뭐?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이 먼저 우리 월급 합쳐서 양가 부모님한테 공평하게 돈 주자며. 이제 와서 발 빼고 모른 척 하는 건 뭐냐? 그래, 각자 돈 벌어서 각자 능력으로 부모님한테 해주자고. 너랑 내 거 철저하게 나누고 아예 남의 것에는 손도 대지 말자고. 그래, 그러자. 그런데 퍽이나 네가 능력 키워서 연봉 인상하겠다? 내 생각에는 네 하는 꼴 보니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 같다.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개무시하고 우리 엄마를 개무시한 남편놈에게 정말 뜨겁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오늘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한 거 절대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날의 지옥을 기억해서 성공해서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미미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아기들 옷을 떼와서 인터넷에 올려 중간 마진을 남기는 형태였거든요. 처음에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 이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쉽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생각보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판매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니 외국 옷은 없냐고, 외제 브랜드도 아기들한테 입히고 싶다고 문의가 온 겁니다. 어머, 그래,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고 해외 구매 대행 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키운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저는 남편이 모르게 퇴사를 하고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곳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직원 몇 명을 뽑아서 독일에서 유명한 아가들 옷을 수입해와서 한국 사이트에 파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쫘르륵 나면서 소위 대박이 터진 거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독일 옷이 좋다는 인식이 있고 아기들 옷에서는 특히나 미제나 독일제를 더 선호하니까요. 저는 사업이 잘 되어서 슬슬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딸내미가 이번에 아주 토끼를 품었어. 내가 진짜 엄마한텐 말 못하겠는데 서러운 일이 나름 많았거든. 이거 전부 다 해결하고 엄마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알겠지? 돈 때문에 우리 서럽게 살지 말자.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엄마 진짜 놀래켜줄게. 아니, 우리 딸 엄마 몰래 복권이라도 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래? 엄마 궁금하게. 엄마한테 미리 말해주면 안 돼? 응. 엄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 더 성과를 내서 내가 엄마 앞에 짜잔 선물해주고 내 신경 박박 긁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수해버리게.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에 굉장히 신나서 일을 막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는 더더욱 안 좋아졌고 남편이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되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주말에도 안 만나니 별거를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하여튼 저는 그걸 계기로 더 일에 열중했어요. 그때 갑자기 직원이 사장님, 대박 났어요. 저희 이번에 광동 맘카페에서 양말이랑 독일 내복 공동구매 들어왔는데 이거 수량 좀 보세요. 저희 대박 났어요. 그리고 맘카페에서 저희 사이트 입소문 난 이후로 이거 3월 10일 기점으로 조회수랑 매출이 폭발했어요. 요즘 다들 집에만 있고 하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니 여기로 다 몰린 듯해요. 그리고 백화점보다 저렴하고 질도 좋으니까.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진짜로 아예 법인 세워서 주식회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꿈꾸는 것 같은데? 다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 덕분이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더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고. 가보자. 저와 직원들은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사기가 더 높아졌고 날이 갈수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매출과 주문량에 감당이 힘들어진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건물을 사기로요. 꼬마 건물을 사서 1층은 저희 팀이 있고 지하에는 택배랑 물건 보관하는 창고로 쓰기로 한 거죠.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 작은 꼬마 빌딩이 세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고 그게 4차까지 진행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걸 알게 된 저는 바로 경매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이게 초인적인 집중을 발휘하다 보니까 경매 정보도 일주일 만에 다 습득하게 되었어요. 시세보다 40% 이상 싸게 산 저는 남은 차액으로 건물에 묶여있던 세금을 털어버리고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남편분이 사장님 성공해서 진짜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사장님처럼 키 크고 예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마누라로 두신 남자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진짜 부러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하하 웃고 말았네요. 속으로 그러게 말이다. 그놈 자식이 뭔 자만감인지 나 같은 여자한테 쫌팽이처럼 굴고. 그래서 내가 이 악물었지. 그 덕에 성공했네? 복수해야지. 저는 이를 악물고 이사를 가서 더 열심히 했어요. 꼬마 건물도 생긴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건물 샀어. 응? 무슨 소리야? 뭔 게임에서 건물 산 거니? 갑자기 월급쟁이 네가 건물을 어떻게 사? 엄마, 네이버에 법인 마타타 클로즈 주식회사 검색해봐. 그거 내가 퇴사하고 차린 회사인데 법인으로 돌리고 이번에 매출 대박 나서 건물 올린 거야. 안 믿기지? 나도 그래. 나도 신기해, 엄마. 시기를 엄청 잘 탔어. 아동복인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못 나가고 시기도 안 좋으니까 다들 인터넷 쇼핑하는데 내가 그걸 잘 이용한 거지. 그래서 매출이 급성장한 거야. 엄마는 제 말을 다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성공을 하고 엄마는 우리 딸이 그저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정말로. 저 그 말을 들으니 코가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나 그리고 이혼할 거야. 남편이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우리 엄마랑 자기 엄마랑 엄청 차별했거든.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 거야. 복수하려고. 이혼하면서 그놈에게 복수하려고. 이혼할 거라 미안. 우리 딸, 그게 뭐가 미안해. 남서방이 우리 딸 괴롭혔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능력만 있으면 여자는 혼자 살아도 상관없겠다 싶어. 우리 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과정에 이혼이 있다면 엄마는 대찬성이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딸, 너의 인생을 살아. 엄마는 딸이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응원할 거야. 무한 응원할 거야. 눈물이 찡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몇 년간 벼르던 복수를 하러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책상 앞에 일부러 제가 꼬마 빌딩 계약한 거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뭐야 이 서류? 왜 당신 이름으로 건물을 샀다고 돼 있는 거야? 이제는 뻥치고 다니냐? 서류까지 조작해서? 내가 당신이냐? 왜 뻥을 치고 다녀? 당신 나보고 능력 기르라며. 그래서 친정한테 잘해주라며. 내가 당신 말 아주 착실히 잘 들어서 이번 연도에만 5억 매출 난 쇼핑몰 열었어. 우리 업계에서 내가 이번에 손에 꼽히게 세금 낸다고 하더라고. 저 건물 맨 위층에서 내가 엄마랑 둘이 살 거고 밑층은 직원들이랑 함께 일하는 공간이야. 뭔 말인지 알지?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자기야?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도와줬지. 당신 되게 웃긴다. 뭐? 자기? 나보고 자기? 당신 미안한데 되게 역겹다. 인생을 왜 그렇게 간제비처럼 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돈 잘 버니까 이제는 달라 보여? 그래서 별거 하는 것처럼 살다가 나보고 자기? 미안한데 꺼져. 그 건물주라는 걸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는 내 거고 당신 서류는 이거야.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이혼? 이라고 하길래 저는 그럼 이혼하지. 우리가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부로 살 줄 알았어? 어때 기분이?
아주 뒤통수 맞은 것 같지? 당신 덕분에 내가 성공했네? 당신이 나 뒤통수 쳐서 나도 당신 뒤통수 치고 싶어서 이악 물고 일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라고 말을 하니 남편, 너 진짜 못됐다. 진짜 독하다. 라고 말하며 저를 노려보길래 저는 뭘 봐. 고구마같이 생겨서. 나 이제 능력 있어서 당신 같은 남자랑 안 만나도 돼. 나도 나처럼 능력 있고 잘나고 키 크고 멋진 남자 만나서 인생 살 거니까 잘 가라. 찐따 같은 놈아. 라고 작별 인사를 전하고 저는 집에서 나와 제 건물로 갔어요. 맨 위층을 제가 저만의 보금자리로 꾸며놓았거든요. 기쁘더라고요. 이게 성공한 여자의 인생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곁에 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 되고 나서 이제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배정하고 제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하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동호회도 많이 나가고 모임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나 이혼녀야. 이래도 괜찮아? 나도 이혼남이야. 진지하게 당신이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라고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하길래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이상형과 진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여자로서 사랑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더 이상 짠돌이를 안 만나도 되는구나. 진짜 행복하고 벅차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매일같이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뒤쪽에서 웅성웅성 뭔가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뒤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한 모자가 식당에서 진상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똥파리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우리 말이 거짓말 같아요? 빨리 이거 환불해 주시라고요. 손님,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한 뒤에 환불을 해주라는 매니저님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뭐야? 스테이크에 어떻게 똥파리가 들어가? 다 먹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웃기네. 초파리도 아니고 그렇게 큰 파리가 있는데 못 본다고? 말도 안 돼. 진짜. 그러게. 진짜 짠돌이인가 보다. 일부러 저런 거겠지. 본인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진상이라는 걸 모르나 봐. 저런 남자는 정말 남자답지 못하고 쫌팽이 같아서 별로야. 하면서 저희는 뒷담을 깎고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갔어요. 그때 가게 매니저가 저희를 지나쳐 그 소란스러운 테이블에 가더라고요. 뒤를 돌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진상을 부리던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 제 전남편인 겁니다. 전남편이랑 어머님이 거기서 공짜로 밥을 먹으려고 진상을 부린 거였어요. 우와,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진상을 많이 부려도 그 정도의 인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저는 가만히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손님이 고기를 먹다가 손에서 검은 색깔 물체를 고의로 떨어뜨린 게 보였어요. 그게 똥파리 사체인 것 같고요. 라고 하는 순간 거기 있는 손님들 전부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본 저는 당신 여기서 뭐해? 이 돈 아껴서 또 당신 엄마한테 용돈 주게? 적당히 진상짓 해야지.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긴? 여기 내 남자친구랑 놀러 왔다. 계산하려고 보니까 당신이 있길래. 당신이 진상짓 하고 있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켜봤다. 인생 왜 그따구로 살아? 비참하게 살지 마. 비굴하게 살지 마. 딱해.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들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 알겠냐? 라고 말을 하고 지갑에서 5만원 2장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에 날렸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상해. 으이씨! 거리면서 저에게 달려와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제 옆에 있는 남친이 저에게 달려드는 남편을 한 손으로 제압해서 두 팔을 뒤로 꺾었네요. 전 남편은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꺾인 팔이 아파서 아파 거리면서 온몸을 비틀었고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당신 한 번만 더 내 여자친구한테 달려들어봐. 그때는 그냥 팔 꺾는 걸로 안 끝난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당신 업소도 다니고 더러운 짓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살아. 더럽게 살지 말라고. 제 남자친구는 한 번에 전 남편을 제압하고 경고까지 날렸네요. 정말 왜소한 전 남편을 보니 내가 왜 저딴 놈이랑 결혼했을까 후회가 되었지만 그 덕에 대성공을 해서 아주 고고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여유를 느끼는 제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 덕분에 더욱더 시원통쾌하게 전 남편에게 복수를 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 남편 성공한 제가 배가 아파서 얼마 안 되는 시드머니로 코인이랑 도박으로 떼부자 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본전도 못 뽑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꼬시던지요. 아예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전 남편이 딱하면서도 불쌍하면서도 아주 잘됐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질투를 느끼고 저를 험담할 때 저는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더 당당하고 떳떳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이번에 작년 대비 매출 2배 성장을 달성했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를 사니까 전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과거보다 지금 더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요, 요즘 되게 행복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이네요. 하여튼 그럼 저의 복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쁜 놈들, 내게 상처 준 놈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하루하루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특효약이라는 것을 알았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